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유명한 사람이 동아일보의 박재균 논설 주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저도 만난 적도 있고 제가 방송할 때 이분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채널A에서 방송할 때 지금은 논설 주간이신데요. 칼럼 좋습니다. 제목이요. 실패한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 바뀌었다. 그런데 전 후임 선장의 만남 자체가 무산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역대 전임 대통령이라고 승리의 기쁨에 오버하는 당선인 측에 기분 상하는 일이 없었을까? 그래도 별 잡음 없이 만남이 성사된 건 떠나는 분이 들어오는 분에게 한 수 접어주었기 때문이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지만 이런 사달이 난데 전 후임 중 누구 잘못이 더 큰지는 말 안 해도 다 안다. 전임 선장은 한 번도 못 가본 항로로 배를 몰았다. 자칫 한국호가 난파할 뻔했다. 그럼에도 후임 선장이 항로를 바꾸지 못하도록 배에 키를 묶어둘 태세다. 그것도 모자라 봉급은 많고 할 일은 많지 않은 꿀 빠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듬뿍 알박기 하고 있다. 그러면서 떠나는 날까지 인사권은 4개 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과정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나 어차피 떠나는 권력이다. 문 대통령보다 퇴임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도 후임자를 배려해 길을 비켜주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않았나. 웬만해선 떠나는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정치 담당 기자의 상도이라면 상도이다. 비판의 대상은 권력이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웬만하지 않은 것 같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권력의 최후의 순간까지 거머쥐려는 모습은 안타깝다. 대통령부터 이러니 문재인 사람들의 낯두꺼운 알박기는 보너스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처신은 두고 볼 여지가 있지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떤가?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를 이만큼 지켜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통에 오물을 끼얹으면서도 수치를 모른다. 중앙과 지방의 선관위들의 움직임은 상임위원이 모두 20명이다. 이들 중 15명이 물러나라고 했으면 선관위 수장으로선 이미 끝난 거다. 다 끝났는데 본인만 모른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앞으로 잘할 사람을 위해 비켜줘라. 그것이 또 다른 오욕을 더는 길이다. 5년 전 이맘때 촛불의 겨울을 지낸 많은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대와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2번 경험해서는 안 될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주변에 흠결은 있더라도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부를 늘리는 국익의 대결에서 벗어난 분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재정, 에너지, 노동, 교육, 시민사회 정책은 물론 법치와 국민화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익을 자해하는 통치를 해왔다. 국정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마지막에라도 문 대통령이 내 편의 지지율보다 역사의 평가를 중시하는 대통령다움을 보였으면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MB는 문 대통령 임기 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임기 중 구속됐다. 아무리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떠나는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묶은 불행한 역사의 매듭을 풀고 가는 게 순리 아닐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민정수석 폐지 같은 당선인 공약에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가당찮다. 그런 점에서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며 윤 당선인을 조롱한 비서의 경박한 언동에 대통령이 경고한 건 당연하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선언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감이 있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윤석열의 몫이다. 다만 시건으로 얼룩져 신뢰 잃은 한국 정치에서 잊혀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원을 새삼 일깨워준 건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 퇴임까지 49일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풍경 자체가 생뚱맞다. 이제 주변 자리를 윤 당선인에게 물려주고 커튼 뒤로 물러서야 할 시간이다. 통 크게 당선인에게 권한을 이양하라.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을 내세워 알박기 하려 든다면 경남 양산 사저로 떠나는 뒷모습도 어쩐지 초라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박재균 논설 주간이 점잖게 비판했는데 이분 참 성품이 점잖아요. 그러나 이 글의 안에는 무서운 게 담겨 있는데 저는 점잖지가 못해서요. 이렇게 점잖은 표현 못 씁니다. 문재인에게 뭘 바랍니까? 마지막까지 뒷모습이 초라하지 않게 뭘 이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알박기 하는 것도 그렇지만 청와대 집무실 이전하는 거 예비비 상정 어렵다고 이전 계획 무리라고 이거 예비비 통과 못 시켜주겠다고 어깃장 놓잖아요. 이런 치졸한 사람입니다. 여기다 대고 칼럼을 이렇게 참 이렇게 정성 들여 쓰셨어요. 아이고. 아니 내용은 좋은데 씨알이 맥힐 사람한테 씨알이가 이거 떠나면서 하는 짓을 보세요. 야, 나는 이렇게 치졸하고 옹졸한 사람은 보다 처음 보네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연출하면서 떠납니까? 진짜 징글징글하게 그 약속은 지키네. 용산 이전하는 거 그 예비비도 안 내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냐.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안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징글징글하다. 진짜 치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거 궁금한 게 김정숙 씨는 남편 문재인을 존경할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부인이 잘 알거든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5년, 10년 살다 보고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데 존경할까? 그 자리를 존경하는 건 아닐까? 변호사여서 결혼했고 뭐 얼굴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뭐 민정수석 되고 노무현 잘 만나가지고 대권 주자 되고 또 대통령 당선되네. 청와대 내가 내 팔자에 청와대 안주인 노릇을 하네. 그거 가지고 존경할까? 팔자 좋다는 소린 본인 스스로 하겠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데 존경할까? 만약에 존경한다면 똑같은 저도 미쳤네요. 저도 아까 박재균 논설 주간한테 뭐 되지도 않는 문재인한테 무리한 칼럼을 쓰십니까? 했는데 저도 김정숙에 대한테 되지도 않는 무리한 주문을 했네요. 존경할 거야 아마. 암사자는 수사자를 존경하고요. 암고양이는 수고양이를 존경하겠지. 암 여자 쥐새끼는 또 남자 쥐새끼를 존경할래나. 창피하지 않나? 자기 부인한테. 제가 가끔 가다가 치졸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돈이 궁색하고. 그래도 와이프한테 쪽팔려서 못하는 경우 많아요. 아니 와이프가 알 텐데 그럼 나는 뭘로 생각할까? 그래서 그런 거에 치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쪽팔리는 짓 아닐까요? 끝나면서 이렇게 알박기 해. 당연히 이 예비비 승인해줘야 되는데 안 해. MB 대통령 자기 임기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 그거 마지막까지 사면 카드를 흔쾌히 안 풀어.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여태 있었습니까? 그러면 부인이 조금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역대 이런 대통령 없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 날이 있잖아요. 부인한테 대접받고 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박재균 논설주간은 뭐 양산에 내려가면서 뒷모습이 초라해 보일 것 같다는데 양산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와야죠. 조사받으러. 조사받고 어디 가야 돼요? 양산 못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의왕이라든지 뭐 동부 이명박 대통령 계시던데 동부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 가야죠. 죄가 얼마나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짓을 하면은 옹졸하고 나발이고 이걸 떠나서 전쟁 선포 같아요. 누구랑? 윤석열과. 이거는 미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텐데 자기도 대통령 해봐서. 근데 이렇게 가진 치졸한 수를 다 쓴다? 그럼 자기는 지금 걸려있는 게 여러 개인데 자기 측근도 걸려있는 게 여러 개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전쟁 선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옹졸하고 치졸한 거 플러스 그런 성격도 원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아무리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무식한 감각은 아니거든요. 대통령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어떤 자리라는 걸 자기가 자신이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 온전할까 자기가? 온전하지 않은 걸 모를까요? 그 정도는 알지. 근데 왜 이럴까요? 전쟁 선포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뭔가 작전을 짰구나. 문재인과 이해찬과 양정철과 임종석 동무, 이낙연 동무, 이재명 동무 등등등등 해서 윤석열 대통령 찍어내리기 작전이 들어갔고 임기 초에 벌써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용산 이전하는 거 가지고 이거 트집 잡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작전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 말하자면 작전 계획이 나와서 자 이거는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이건 이렇게 공격하고 이거는 이렇게 방어하면서 프레임 뒤집어 씌우게 하고 날짜는 이렇게 취임식과 함께 이렇게 가고 취임식 전에는 이렇게 들이대고 해서 언제 촛불 난동이 시작하고 언제 대법원이 움직여서 언제 쫓겨내고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행동에 옮기고 자기는 대통령에 물러나지
하지만 상황처럼 한두 달 내에 기름은 몇 달 내에 5, 6개월 내에 다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대통령 자리에 못 앉더라도 뒤에서 자 자기네 편이 거기 들어간다. 윤석열은 떨긴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 다 죽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할 수 있는 방어막과 공격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문재인 스스로가 아니라 팀 작전에서 나온 거. 이해찬과 양정철 이런 사람들 같은데 대통령님은요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고요. 요거는 절대 허락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저쪽에 반발이 오면 반발이 더 좋은 거예요. 저쪽에 반발이 오면 이쪽이 뭉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심어놨잖아요. 김호수 쟤 안 물러나게 땡깡 부릴 거고요. 선관위원장도 안 물러납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안 물러나가지고 6일 지방선거 치르면서 어떻게 자 작전 들어가고요. 양정철이가 지난번에 계산 미스했는데 이번에 계산 잘할 겁니다. 그래서 덮고요. 그 다음 의회 권력에서 의회에서 압박합니다. 대통령 권력 내려놓기 법안 막 들어갈 겁니다. 날치기 막 들어갑니다. 그럼 대통령 힘 쭉 빼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쭉 들어가고요. 자 수사 이렇게 들어가고 윤석열이 자기네 식구들 임명하기 전에 이쪽에서 틀 겁니다. 그리고요 선관에서 이것저것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작살 낼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가 할 일은 이거 알박기 하고요. 이거 용산 이전 예비비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용산으로 가는 순간에요. 국민적 인기가 그쪽으로 쫙 모여요. 약속 지키는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대통령, 구중궁궐에서 나온 대통령 인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거를 막으려면요. 절대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걸로 작전이 들어가지 않았나. 김오수도 사표 안 내는 것도 그 작전이 들어간 거고요. 노정희도 사표 안 내는 것도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인데 이것도 작전이 들어갔다. 내려놓지 마. 자야 버텨라. 버티고 거기서 안에서 그렇게 틀어. 넌 거기서 틀고. 작전이 쫙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가 문재인이 치졸하다 옹졸하다고만 가지고 비판하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가는 모습이 뭐 초라해 보인다 이런 것만 비판하다가는요. 저들은요 죽기 살기 게임을 하는데 뒷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뭐고 이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라 웃기고 앉았어. 야 실수 계산 잘못해서 0.7%로 졌는데 0.7%로 이긴 사람 금방 끌어내린다. 작전 다 짜놨어. 초라하게 봐라. 몇 달 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작전 짜놨을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저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다 이러면서 예비비 상정 어렵다고 나올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전쟁이구나. 왜 무리하게 전쟁을 벌일까?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팀 작전이 나왔다. 1년에 사람들 안 물러나는 것도 그렇고 윤호중이 어저께 한 말도 그렇고 이제부터 결사항쟁에 나선대잖아요. 세상에. 대통령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야당 대표 자격인 비대위원장이 한다는 소리가 결사항전에 나선대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거는 뭔가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 그러니까 윤호중과 이해찬과 문재인과 양정철과 림종석 동무, 리낙연 동무, 이재명 동무 다 그 이너서클에서 뭔가 컨센서스가 모아서 카르텔이죠. 암묵적 합의. 거기에 행동대장이 쭉쭉쭉쭉 메신저 보내서 합의 다 이끌어내고 실제로는 만나진 않았지만 다 메신저들이 가서 자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쭉쭉쭉쭉 하지 않았나. 제가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 선포다. 그러면 무작정 저들이 전쟁 선포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들어갔다. 그 봅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이제부터 펼쳐질 텐데 여기에 하늘이 내렸어요. 여기에 어정쩡한 사람이 우리 대통령 됐으면 이게 또 당할 뻔했어요. 또 당하는데 윤석열은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들의 참모들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지. 유비한테는 관우장비가 있었는데 제갈량도 있고요. 조자룡도 있고요. 윤석열한테는 과연 그럴 만한 그릇들이 있는가가 조금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당이 문제입니다. 이준석 리스크는 계속 살아 움직이거든요. 걱정되니 전쟁할 준비가 안 된 오합지졸들이기 때문에 비겁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외곽의 전광훈 목사라든지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차하면 특공대들로 그분들의 활약을 좀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힘당 안에서도 진짜 이번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저 무시무시한 주사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 눈여겨 보면서 쫙 끌어들이고요. 인수위에서도 잘 하고 안철수하고 진용을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내치는가? 여기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내치는데 작업을 윤핵관들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야, 전쟁이네. 국민들은요 윤석열을 응원해요. 국민들이 최전선에 나설 겁니다. 그러나 너무 국민들만 믿으면 안 돼요. 작전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작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작전이 나가야 되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되시고요. 백선엽 장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선엽 장군이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면 나 뒤에서 내 총으로 나를 쏴라.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이젠 전쟁입니다. 장군이 돼야 됩니다. 네, 국민이 뒷받침할 거예요. 화이팅!